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로운 영혼TV 최성주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 다 가정에서 삽니다. 새들도 새 집에서 태어나서 삽니다. 새가 사는 곳은 새 집이고 인간이 사는 곳은 가정입니다. 누가 주인일까요?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여성 상위 시대입니다. 사회에서 받아들여져 있고 공공에서도 받아들여져 있고 지금 이렇게 가정에서도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핵가족 사회가 되었고 또 핵가족 사회에서 상위는 또 여성입니다. 여성이 상위인 공간이라 할까요? 스페이스는 가정입니다. 여성은 아이를 품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젖을 먹이고 아이를 입히고 또 아이를 키웁니다. 그러니 여성은 가정에서의 중심 인물입니다. 그러면 여성은 주인일까요? 손님일까요? 그러면 지금 가정은 안전할까요? 가정은 사람이 사는 매우 구체적인 공간입니다. 이곳은 추상적이어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추상적인 것이 정신 영역입니다. 근데 정신 영역이 가정 쪽으로 많이 들어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 유교가 가정을 근간으로 한 철학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근간으로 한 철학은 효입니다. 효. 가족 근간으로 한 철학은 유교의 성인 군자입니다. 성인은 깨달은 사이고 군자는 실천한 자랍니다. 그래서 공자는 가정에서의 효와 형제자매의 우위를 하는 곳, 이곳이 군자입니다. 바로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유교의 실체인 깨달은 사는 자, 또 다른 사는 자가 누구였냐 하면 선비였습니다. 유교주의에서의 어떤 이론을, 유교적인 어떤 철학을 실천하는 중요한 인물 계층? 이게 선비였는데, 선비는 과거를 보기 전, 당선하기 전 그러한 깨달은 소위 유교주의적인 인간이 선비였죠. 이때는 소위 조선시대는 남성 중심의 사회라고 그럽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죠. 중심. 남성 상위 사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근데 지금 여성 상위 시대라고 합니다. 조선시대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지 남성 상위 시대라고는 하지 않으니까요. 맞죠? 그렇지만 요즘 여성 상위 시대입니다. 이거는 지금 인구적인 속성에서 볼 때 남초 현상이 있죠. 특히 30에서 40 사이는 여자가 훨씬 부족합니다. 당연히 여성 상위 시대입니다. 여자가 힘이 있는 시대예요. 여자가 소위 자본주의 시대에서 가치가 높은 시대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남자 입장에서 여자는 매우 중요해요. 남자 여자가 살 때 여자 힘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일상 어떠한
힘의 균형이 무너져 있습니다. 성비도 무너져 있고 남자 여자 힘의 질서도 힘의 균형치도 무너져 있습니다. 이게 여성 상위 시대에 있습니다. 조선시대는 남성 중심 사회는 남자 여자가 함께 했습니다. 이때는 남자가 중심인 사회였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 책임은 남자가 졌습니다. 여성 상위 시대에 여사가 사회 전체의 책임을 지고 있을까요? 저는 이런 이야기, 좀 조선시대에는 통계가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도 소박받고 부부가 헤어지고 복잡했겠죠. 그런데 통계가 있는 지금은 불행하게도 가정이 안전하지 않은지 가정이 좋지 않은지는 잘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디보스 처음에 결혼해서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주관적일 수도 있고 통계적 자료일 수 있을 거 이런 팩트 기준으로 볼 때 여성 상위 시대에 여자의 권위가 높음으로 그런 현상이 있다고 추측할 수 있을까요? 난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정의 안정과 주인과 손님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성 상위 시대, 조선시대는 남성 중심 시대, 남성 중심 시대의 중심은 남성이 잡았습니다. 남성이 중심을 잡게 해준 것은 당연히 여성입니다. 조선시대의 남자 여자의 그 철학의 근거는 음양의 조화입니다. 유교 철학에 있어서 음양의 조화는 매우 큽니다. 주역이라는 유교 경전인 주역은 음양의 조화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조선시대는 음양의 조화입니다. 그래서 가족에서는 이렇게 부릅니다. 남편이 아내를 부를 때 안주인, 안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내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안주인, 안사람이 남편을 부를 때 바깥 양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남성 중심 시대에 조선시대는 안주인이 여자였습니다. 조선시대는 여자에게서 가혹할 만큼 집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여자의 살 수 있는 곳은 곧 가정이었을 뿐입니다. 시댁에서는 그렇습니다. 시집이로 가면 시댁 귀신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댁에서 친정으로 올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게 조선시대의 남성 중심 사회의 여성입니다. 남성 중심 사회의 가정의 주인은 여자였습니다. 지금 여성 상위 시대입니다. 여성 상위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인구 통계학적인 가치도 남초 현상으로서 여자가 부족하고요. 사회적 질서 속에서도 여자가 셉니다. 더불어 가정에서 여자가 셉니다. 남자가 약해요. 남성이 조선시대처럼 사회 중심 세력이 아닙니다. 여성 상위 시대 맞습니다. 그렇다 보면 지금 여성 상위 시대에 개개인의 여성은 주인인가요? 손님인가요? 주인은 그 공간에서 손님을 대접하는 위치고 손님은 그 공간에서 대접받는 위치입니다. 여성 상위 시대, 조선시대에 비해서 비한 여성들의 지위는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조선시대 남성 중심 사회에서 유교 철학은 성인 군사입니다. 남성이 중심이 되어준 그 시대에 추구한 남성들의 정신 지배 철학은 유교 철학이었고, 그 유교 철학은 효와 그리고 우애입니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공자의 인은 효와 인입니다. 논어에 나옵니다. 효와 우애입니다. 네. 지금 우리는 어떠한 여성 상위시대, 지금 우리는 어떤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살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여성 상위시대는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더 위에 있고, 여자가 남자 위에 있으면서 좀 더 편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남자와 살면서 좀 불편해지면 가차없이 편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여성 상위시대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인은 절대로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주인이거든요. 그래서 주인은 깨달은 자예요. 깨달은 주인은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거든요. 조선시대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이 힘들었을까요? 남성 중심은 누가 인정했을까요? 남자 스스로 중심하겠어 했을까요? 철학에 의해서 근거된 겁니다. 음양의 조화에서 사회 전체는 바깥 양반에 주도한 거였죠. 그게 남성 주도입니다. 그 대신에 여자는 바깥의 남성 중심을 인정해주고, 안쪽은 자신의 영역이라는 확고부동에 잡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조선시대 남성 중심 시대의 여성은, 여성의 공간은 가정에 있는데요, 그 중에 더 여성의 공간은 바로 요리하는 곳이었습니다. 요리를 하는 공간은 여성들이 남성을 들어오지 못하겠습니다. 아들이든 남편이든 못 들어오겠어요. 여기는 남자 오는 곳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지금 61살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희가 어렸을 때 할머니들이 할 때, 아야야, 들어오면 안 된다, 부엌에 들어오면 안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성이 주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부엌은 여성이 요리를 해서 가족 구성원들에게 먹이는 것이었어요. 이 공간은 철저하게 여성의 공간이었습니다. 정주, 정기 이랬죠. 여성들은 가족을 먹이는 최천병이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최천병이라는 뜻입니다. 조선시대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시대는 여왕자리도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서 가족에서 끝까지 남은 할머니가 여왕입니다. 인생은 쉽지가 않습니다.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이 한 사람이 살아서 죽을 때까지 삶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조선시대의 인생과 지금 인생은 똑같아요. 다 무엇의 차이입니까? 조선시대 남성 중심 사회, 유교 사회의 가정의 안주인은 여자였고, 유교의 음양의 조화에 따라서 바깥주인은 남자였습니다. 이 질서가 지켜졌어요. 이데올리가.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남성 상위시대라는 슬로건이 왔고, 이제는 바깥 공간에 남자 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 중심의 사회가 아닙니다. 여성 상위 시대라고 합니다. 이 시대의 공간이 바깥 공간의 어떤 개념이 바뀐 겁니다. 조선시대는 남성 중심 사회였으니까 바깥의 공간의 주인은 남성이었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성 상위 시대니까 바깥의 공간이 여성이 상위롭다는 뜻입니다. 매우 신중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깥 공간의 여성이 상위가 됐어요. 그러면 바깥 공간의 남성이 약화됐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문제가 생겼습니다. 조선시대는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이 안쪽을 지켰는데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여성 상위 시대로 바깥쪽도 여성이 위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가정은 어떻습니까? 바깥도 이고 안쪽도 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는 안쪽이 황폐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서의 여성 상위가 되다 보니까 가정 이쪽이 조선시대의 주인자리, 음자리인 주인으로 사는 자리가 텅 비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현재 여성 상위 시대에 우리는 안쪽에 주인이 없습니다. 다 손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가족 행사를 할 때 집에서 어떤 안주인이 요리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조선시대는 다 요리를 통해서 했죠. 물론 그 당시 식당 제도는 없었지만 근데 지금 식당이 발달해서 전부 다 밖에 합니다. 그래서 안주인이 없으니까 가족 행사는 모두가 손님입니다. 그럼 안주인은 누굽니까? 남성 중심 사회의 조선시대 안주인은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안주인이었습니다. 매우 신중한 것은 조선시대의 남성 중심 사회에서 안주인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였는데 이때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훈련할 수 있는 지휘권을 가졌습니다. 안주인으로서. 그때 며느리는 수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 유교 철학의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자의 공간은 가정역, 가정이었어요. 가족이 아니라. 그곳에 살아야 됐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하고 며느리일 때 우리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많은 그 가정의 지식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며느리는 그렇습니다. 갓 딸에서 며느리로 넘어오는 이 여자의 상태는 아직 여자가 아닙니다. 이제 모짜리에 모를 심었어요. 그런 모짜리에 모는 농약도 맞아야 되고 태풍도 맞아야 됩니다. 시어머니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교시대의 음자리는 지켜진 것입니다. 지금 여성 상위 시대는 바깥 세상에서 유교시대 때 남성 중심 사회 때 남성이 주도했던 곳에서 이제 여성이 상위 시대가 되어버렸어. 그러니 여성이 상위 시대인 이 시대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에서 음자리는 무력화시켜버렸습니다. 그거 필요 없죠. 더더군다나 이렇게 남편과 아내 죽을 때, 이 회가족 시대에서는 더더욱 가족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호족도 약해져 버렸습니다. 여성 중심 사회, 여성 상위 시대이기 때문에. 그 결과 문제는 아직까지 살짝 남아있는 가정과 가족의 형태 속에서 살아가는 이 공간이 매우 취약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기는 이데올리기가 있습니다. 여성 상위 시대의 남성은 힘이 약해졌습니다. 그런데 남성 세력에서
조선시대, 6.25시대 때 남성 중심 사회에 어떠한 그런 잔재가 좀 남아있습니다. 무지하게도 현대사회에서 여성 상위 시대에 접근하지 못한 남자들은 다 쫓겨났습니다. 지금 이혼율이 누가 주도해서 이혼할까요? 세상 살아가는 것은 말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남자 여자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둘이서 만나서 어떤 상대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살이가 어려운 거예요. 여성 상위세 여자들이 밖으로 나와서 남자와 경쟁에 이기고 그래서 힘든 거예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여성 상위시대니까. 그리고 가정에 들어와서 밖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안쪽에 들어와서 이제 남자여 살아가니까 여자들에게 있어요. 여성 상위시대의 여자들에게 있어요. 마진폭이 없어요. 조선시대의 남성 중심 사회 여자들은 집에서 살림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잘할 수 있고 남성에 잘해줄 수 있는 거죠. 힘든 일, 물건 많이 든 그런 거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은, 조선시대 여성들은 남성을 선호했어요. 왜냐하면 남성을 낳아서 여성인 자신이 힘쓴 일을 좀 덜 하기 위한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던 것이죠. 지금은 남녀 평등이라고 합니다. 여성을 선호합니다. 힘든 일은 기계가 하니까 이제 남자가 필요가 없어요. 자, 우리는 다시 이렇게 가정은 안전한가로 좀 넘어와 볼까요? 우리 지금 조선시대에 비해서 가정이 안전한가요? 이 말은 조선시대 이혼율과 지금 현 시대의 여성 상위 이혼율이 어디가 높습니까? 제가 KDI에서 정치학 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미국 사람이 저희 교수였는데 젠더 앤 이퀄리티라는 과목을 가르쳤습니다. 젠더 앤 이퀄리티의 과목은 남녀 평등이죠. 사실 남녀 평등이 아니라 여성 상위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불편하면 이혼해야 된다는 겁니다. 살다가 힘들면 이혼하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그런 위주입니다. 조선시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성 중심 사회 결혼하게 되면 이겨내는 거죠. 그 결과 그 어려움을 이겨내서 참아서 나이가 들면, 조선시대는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여자가 남성보다 오래 삽니다. 남자들 다 죽습니다. 여자가 할머니가 됐을 때 가족 전체는 여자 할머니의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여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여왕이란 개념이, 가족이란 개념이, 안쪽에 안중이란 개념이 다 무력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모든 인생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정의 안정에 불안정한 이유는 누구 책임입니까? 남성이 잘못입니까? 만약에 여성이 조선시대적 개념의 여성이라고 하면 지금 남성이 하는 것은요, 조족지혈입니다. 조선시대 여자가 극복했어야 할 때는 이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자가 극복한 것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극복한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성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깨달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체득이라고 합니다. 여자가 일생을 살면서 깨닫지 못한 사람은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지만 어느 순간에 깨달으면, 그 깨달음 속에서 미운정과 고운정이 나오면 바로 여자 안주인으로서 그 여성은 깨달은 여성이 되어버립니다. 깨달은 여성은 손자들이든 시동생들이든
시부모들 모두가 그 위대한 한 깨달은 여성 덕분으로 가족이 똘똘 뭉치고 화목해집니다. 이 시대는 깨닫지 못하면 힘듭니다. 깨달으면 성인이 되는 거죠. 조선시대는 남성 중심 사회의 성인은 여자였습니다. 지금 우리의 여성 상시대 성인은 누굽니까? 우리의 가정의 안전한 여부에 대해서 우리는 수많은 어떠한 가정이 브레이킹? 디보싱 이런 원인이 다 남자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이게 맞은 답일까요? 지금 여성들은 여성 상위시대라 많은 여성들에게 권위를 만들 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남성을 위한 법이 없어요. 쉽게 편안하게 사는 것은 여성 상위시대에 여자들의 삶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조선시대는 남성 중심 사회에서 남성은 바깥에서의 음양에 좋아해서 양의 위치에 바깥쪽에서 양반 역할을 했고요. 조선시대는 안쪽인 가정에서 내자 안주인 마님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는 조선시대의 기본은 양반가였어요. 조선시대는 계급사였잖아요. 지금 우리 자본주의 시대에 우리는 뭘 지향합니까? 양반가 지향하잖아요. 양반 시대에 살펴보세요. 남성 중심 사회였고 남성이 중심 되기 위해서 여성이 도왔죠. 여성 상위 시대는 여성이 상위가 돼서 남성이 여자를 도와야 되는, 지금 바깥에서 남성이 돕죠. 많은 남자의 어떤 그런 것을 다 법률로 해서 이렇게 동등화 시켰잖아요. 지금 바깥은 매우 동등하고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남녀 평등이 이루어졌어요, 바깥. 그런데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게 주인이 없습니다. 여성 상시 여자도 손님이고 남자 손님이 다 밖에서 일하니까 가정으로 들어가면 다 손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 들어가서 다 손님이에요. 남자도 손님이고 여자도 손님입니다. 손님과 손님이 만났어요. 손님은 다 휴식을 취하려고 그래요. 불편하고 싶지 않아. 여성시대 여자들이 밖에서 열심히 하다가 집에 가서 쉬고 싶어. 남자도 밖에서 쉬고 싶어. 근데 문제는 남성 중심 사회 조선시대는 남자가 집에 들어갔을 때 안주인 역할한 바깥 양반을 지하비를 섬기듯이 대해줬어요. 그래서 자존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성 중심이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 안쪽에 주인이 없어요. 여성 상위 시대에 밖에서 나와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으로 들어가 손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들이 밖에서 남자 똑같은 안쪽에 들어가서 여전히 손님 역할을 주인이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손님 역할을 하면서 이 안쪽에서 둘 다 손님끼리 부딪힌 거예요. 가족이. 손님 대 손님으로. 여기서 철학적 개념이 아무것도 없어요. 남자 여자 평등이라는 논리 하나로 딱 부딪혔어요. 가족에서는 남자 여자 평등이에요. 둘 다 손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터죠. 손님과 손님이 만나면 전쟁터. 주인과 손님이 만나면 그곳은 평화지역이죠. 손님이 주인이 대적합니다. 손님은
주인이 손님을 대접하니까 주인은 손님을 위해 열심히 준비했고 손님이 찾아왔을 때 접대하는 곳이니까. 그러나 지금은 여성 상위 시대인 지금 가정이 전쟁터입니다. 두 손님이 부딪혀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평화가 없습니다. 황혼 이혼이라는 소리도 있고 수많은 이혼이 많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밖에 없어요. 손님은 편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스트레스 받을 요인을 없애고 싶죠. 그러니까 지금 두 남편도 손님이고 아내 손님이다 보니까 아내 입장에서 남편은 자기가 집에 쉬고 있을 때 불편하거든요. 쫓아내고 싶고 남편 입장에서 아내도 손님이 쫓아내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누군가 주인 역할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집에 들어가게 되면 밖에서는 뭔가에게 밸런스를 맞는데 집에 들어가서면 밖에서는 왜 맞아요? 남편이 조선시대에 남성 중심사의 여자가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대해서는 밸런스 맞아요. 그런데 조선시대에 남성 중심사인데 남자가 안쪽에 들어가서 가족에 들어가서 삶이 지금은 여자도 주인이고 여자도 손님이고 남자 손님이다 보니까 이 남자의 삶 자체가 어디 가서 쉴 수가 없어요. 여자는 여성 상위 시대가 됐어요. 밖에서도 남자보다 높아요. 안쪽에서도 여성 상위 시대를 유지하려고 그래요. 매우 중요한 단점입니다. 바깥은 여성 상위 시대예요. 인정해요. 그러나 안쪽에서의 여성 상위 시대를 주인해버립니다. 같은 두 손님의 지위인데 여성 상이라고 안쪽도 여성이라고 상의를 합니다. 그러니 남자가 어디 편안할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여성 상위 시대가 아니라 여성이 군림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상황은 우주 질서에 매우 안 좋습니다. 우주 질서는 자정작용에 의해서 인구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인구가 유지가 돼요. 지금 인구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책임이 여러 요소가 있겠죠.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균형추가 무너졌어요. 균형추가 무너졌어요. 음양의 조화가 무너졌습니다. 사실 음양의 조화라는 것은요, 음과 양의 한 팀이에요. 그래서 양이 운세가 있으면 양이 다 담당해주고 음이 운세가 음이 담당해주는 것이죠. 어떤 공간에서 남녀 평등이라고 해서 둘 다 손님적 지위를 누려버리면 답이 없습니다. 음양의 조화는 음의 공간에서 음이 주인이었고 그래서 음의 공간에서 양이 손님이었어요. 또 양의 공간에서 양이 주인이었고 그래서 음이 손님이었거든요. 손님과 주인이 번갈아가 막 있으면서 그렇잖아요. 양이 주인인 경우는 음이 휴식을 취하고 음이 주인인 경우는 양이 휴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힘의 균형점이 끊임없이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럼 남녀 평등은 어디 가나 손님과 주인이 없고 다 손님이다 보니까 평등하다는 뜻은 나도 남자처럼 편해지고 싶단 말이거든요. 이 논리예요. 둘 다 편하겠다는 손님으로 있다 보니까 손님으로 있으면 누군가 주인이 손님을 대줘야 되지. 주인이 없는 손님으로 있으면 편하려고만 하다 보면 사단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철학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오직 그 하나, 편안함 그리고 돈,
이것 위해 살잖아요. 그래서 절대 어떤 게임에서 편안한 삶을 살고 싶고 돈을 많이 벌어 살고 싶지 다른 건 하고 싶지 않거든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유교시대는, 조선시대는 남성 중심 사회였어요. 지금 여성 상위 사회입니다. 이 상위라는 것은 누구를 올라선 거예요? 남자로 올라선 거예요. 상위 사회.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이미 여성의 포지션이 높아졌고요. 안에 가도, 가정을 가도 여성 상위라는 여자들 생각이 있고, 그리고 남자들과 평등한 생각이 있고, 여성 속에 여성 상위라는 생각과 평등이 존재하니까 남자는 똑같이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정이 안전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손님이라 어떤 손님은 휴식이에요. 단 사람이 있으면 귀찮아요. 다 쫓아냅니다. 이혼하는 거, 그 이유입니다. 황혼 이혼, 이혼도 여러 원인 이혼이 엄청 많죠. 다 남자 잘못입니다. 다 남자 잘못이에요. 항상 여성 상위에서 여사 권력이 남자가 불필요하죠. 자기 휴식기관에 쫓아냅니다. 모든 이야기는 다 여자가 남자한테 물리적 힘이 세니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혼을 합니다. 가정은 안전한가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왜 조선시대 여자가 시집을 가면 친정의 시댁 기시 된다는 말을 할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죽을 때 어떤 여자가 남편 옆에 함께 묻히면 인생 성공한 겁니다. 물론 지금은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않지 않지만 말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저는 의로운 영혼 TV니까 살고 육신으로서 끝나고 영혼은 영역으로 넘어갈 때 태어날 때는 혼자 태어나지만 영혼의 세상 갈 때는 음과 양이 만났잖아요. 그 사람이 그곳에서 영생하는 겁니다. 음과 양이 만나서 조화로워서 영이 되는 거죠. 플러스 음하고 양하고 합치면 제로. 이게 의로운 영혼입니다. 그래서 제로가 그 제로가 산 곳은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곳입니다. 제로가 산 곳은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해서 양심이 있어요. 양심은 내면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것이 의로운 영혼이에요. 그것이 의로운 영혼 세상에 있습니다. 부부가 의로운 영혼에서 함께 있는 것이지 혼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힘들지만 부부로 견뎌내고 부부로 사랑하고 사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요. 현생의 이유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로운 영혼의 세상의 이유도 있다는 사실을 좀 알려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조선시대의 삶이 다 잘못됐습니까? 지금의 삶이 다 잘 됐습니까? 그러면 누구만 잘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함께 남자 여자가 함께 잘 살아야 됩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남성 중심 시대인 조선시대에 안쪽에 음자리를 지켜주는 그 주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